어르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바쁜데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시고! 서울 강남의 유서, 깊은 한빛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병원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자를 숫자로만 바라보던 냉정한 의사와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던 따뜻한 의사 사이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한빛 종합병원. 거대한 유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로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와 헐렁한 바지를 입은 그 모습은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지만 사실 한빛 종합병원의 최대 주주이자 후원자인 이도연이었죠. 오늘은 정말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이도연은 모자를 눌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병원의 창립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도연은 아버지의 유산인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병원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들었던 환자 만족도 하락이라는 보고가 그의 마음에 걸렸던 거죠. 어서 오세요. 접수대의 직원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도연의 얼굴을 한번 슬쩍 보더니 곧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만수입니다. 이도연은 미리 준비한 가명을 말했어요. 평소라면 VIP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일반 환자들이 경험하는 병원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일반 내과 볼게요. 허리가 좀 아파서. 접수를 마친 이도연은 붐비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40분이나 기다려야 했죠. 그 시간 동안 그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피곤해 보이는 간호사들, 무표정한 행정직원들,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환자들. 병원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3번 진료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젊은 의사가 보였습니다. 강재훈 의사였죠. 서울대 의대 수석 출신의 논문 업적도 화려한 병원의 차기 의료부장 후보라고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강재훈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성가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투였죠. 허리가 아픈데 밤에 자다가 통증이 심해요.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이도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재훈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단순 요통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다음 환자. 이도연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제가 먹고 있는 다른 약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통증이 단순 요통인지 확신이. 어르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바쁜데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시고. 강재훈의 차가운 대답에 이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진료실을 나왔어요.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진료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꿈꾸던 병원의 모습일까요? 이도연은 마음속으로 물었죠. 생각에 잠긴 채 그는 다음 약속을 위해 다른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이도연은 7번 진료실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의사가 그를 맞이했죠. 윤지수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수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윤지수는 컴퓨터 화면보다 이도연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이도연은 미묘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허리가 아파서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혹시 특별히 무리하신 일이 있으셨을까요? 이도연은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고 윤지수는 천천히 그를 진찰했습니다. 등을 두드려보고 다리를 들어 올려보며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 했죠.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전에 일단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윤지수는 컴퓨터에 처방을 입력하면서도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약은 소화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엔 반 알씩 드시면서 몸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이도연은 놀랐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불과 30분 전 강재훈에게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혹시 복용 중인 다른 약이 있으신가요? 이도연은 현재 먹고 있는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말했어요. 윤지수는 즉시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하지만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바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고 연락 주세요.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윤지수는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하셔도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이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병원 안에 이렇게 다른 두 의사가 공존하고 있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병원 경영진들이 강재훈 같은 의사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었죠. 실적과 논문 수가 환자의 만족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도연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기다리며 그는 주변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 오래 다니셨나요? 옆에 앉은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요. 예전엔 참 좋았는데 요즘엔 의사들이 환자 얼굴도 안 봐요. 특히 그 강 선생이란 사람은. 노부인의 말에 이도연은 더욱 귀를 기울였어요. 강 선생이요? 네, 젊은 남자 의사. 실력은 좋다는데 환자 대하는 태도가 영. 노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도연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강재훈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비슷했죠. 실력은 좋지만 불친절하다. 컴퓨터만 보고 환자는 안 본다. 반면 윤지수에 대한 평가는 극찬일색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병원이 환자를 단순한 숫자로 취급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좀 더 병원의 실상을 파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병원을 들여다봐야겠어. 이도연은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이도연은 다시 한빛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래 진료가 아닌 입원 환자 보호자로 병원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는 병원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보호자들,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 그리고 냉정한 태도의 행정직원들까지. 많이 힘드시죠? 이도연이 옆자리의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여성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벌써 일주일째인데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5분도 안 보고 가시니. 중년 여성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이도연은 공감을 표했죠. 담당 의사가 누구신가요? 강재훈 선생님이요. 실력은 좋다는데 너무 바쁘신지 질문할 틈도 안 주세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여러 보호자들과 나누면서 강재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노인 환자들은 강재훈의 빠른 말투와 전문 용어 사용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많았죠.
그날 오후 이도연은 병원 로비에서 윤지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 이만수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윤지수는 환자를 바로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도연은 놀랐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처럼 친절한 의사가 많으면 좋을 텐데. 이도연의 말에 윤지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병원은 환자 수와 수술 건수, 논문 발표 같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와 대화하고 교육하는 시간은 그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죠. 이도연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윤지수는 병원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료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의사들은 환자보다 컴퓨터 화면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고요. 특히 강재훈 같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인정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죠. 강재훈 선생님은 환자를 데이터로만 봐요. 그에게 환자는 치료해야 할 대상일 뿐 소통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장님은 그의 실적을 높이 평가하셔서 곧 의료부장으로 승진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의료부장은 병원의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환자를 숫자로만 보는 의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병원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질 것이 분명했죠. 병원장님은 누구십니까? 박태성 원장님이요. 원래는 좋은 분이신데 요즘은 병원 재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환자 만족도보다 수익성을 더 강조하시게 됐어요. 이 말에 이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태성,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던 사람이었죠. 함께 병원을 세웠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직접 만나봐야겠군요. 이도연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윤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만수님, 혹시 병원장님을 아세요? 이도연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빛 종합병원 병원장실, 박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안으로 인해 돋보기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죠. 원장님, 이만수라는 분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박태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만수? 누군지 모르는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오후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강재훈 선생님 승진건에 대해 논의하실 예정이셨죠. 박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점심 전에 잠깐 만나보지.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이도연이 들어섰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박태성은 그를 흘끗 보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환자 불만 사항은 고객센터에서. 오랜만이네, 태성 씨. 이도연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낮고 힘이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박태성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 회장님.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야. 평범한 환자로 병원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모습으로 왔네. 박태성은 황급히 일어나 이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이야. 실례가 많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됐네. 앉아서 이야기하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이도연은 직접 경험한 병원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불친절한 의사들, 형식적인 진료, 수익만 중시하는 병원 분위기. 박태성은 점점 낮아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죠. 요즘 의료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 지원은 줄어들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병원이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태성 씨,
내 아버지가 이 병원을 왜 세웠는지 기억하나?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었지.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었어. 박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강재훈 같은 의사가 있어야 병원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의 논문들이 병원 평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환자들의 불만은 노인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약을 먹는 상황은 박태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병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변화의 용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다고 들었네. 강재훈 선생을 의료부장으로 승진시킨다면서 박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원의 최대 주주로서 알아야 할 일이지. 나도 그 회의에 참석하겠네. 이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박태성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강재훈 승진에 반대하실 겁니까? 이도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박태성은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죠. 오후 2시 병원 대회의실, 이사회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노신사, 이도현이었죠. 위장한 모습을 벗어던진 그는 당당하게 회의에 참석했어요. 저분은 누구지? 이사 중 한 명이 박태성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박태성은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빛병원의 최대 주주 이도현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도현의 존재는 알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는 수년간 병원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었고 첫 안건은 예상대로 강재훈의 의료부장 승진건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강재훈의 업적을 열거했어요. 논문 실적, 수술 성공률, 진료 환자 수, 모두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도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발표 내내 환자 만족도나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상으로 강재훈 의사의 승진 안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미 강재훈의 승진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태성이 막 발언하려 할 때 이도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이도현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긴장된 표정의 박태성, 의아한 표정의 이사들, 그리고 한쪽에 앉아있는 강재훈까지.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한빛 종합병원 창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대 주주죠. 이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지난 며칠간 저는 평범한 노인 환자로 위장하고 이 병원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강재훈 선생의 진료도 받았고 윤지수 선생의 진료도 받았죠. 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료했던 노인 환자 중 누가 이도현이었는지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환자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죠. 강재훈 선생의 진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도현의 단호한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질문은 무시하고 설명은 불충분했습니다. 반면 윤지수 선생은 친절했고 환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죠. 강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는 매일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봅니다. 한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현실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도현이 강재훈의 말을 끊었어요. 의사가 환자를 숫자로만 본다면 그것은 의사가 아니라 기계입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병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도현은 회의실 벽에 걸린 창립자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아버지께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간 수집한 환자들의 불만 사항입니다. 특히 강재훈 선생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환자를 무시한다. 설명이 부족하다. 전문 용어만 사용한다. 이런 의사가 의료부장이 된다면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박태성이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병원 경영은 이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재훈 선생의 실적이 제가 묻겠습니다. 병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도연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각 이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이도연은 강재훈을 바라보았어요. 강재훈 선생, 당신은 뛰어난 의사입니다.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료부장이 된다면 병원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강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진료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죠. 이도연은 다시 모든 이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지수 선생을 환자 교육 및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해 주십시오. 강재훈 선생의 승진은 1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환자 응대 방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박태성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창립자의 아들이자 최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사들이 이도연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강재훈의 승진은 유예되었고 윤지수는 새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명되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강재훈이 이도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연은 강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환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환자는 의사를 오래 기억하죠. 좋은 기억으로든 나쁜 기억으로든. 강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논문 수와 수술 건수만이 의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도연의 말은 그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겠습니다. 강재훈이 떠난 후 윤지수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이만수 씨가 실은.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랐겠지? 미안하네. 병원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하셨나요? 저보다 경력이 많은 의사들이 많은데 자네는 내가 본 의사 중 가장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날 저녁 병원 전체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대 주주가 직접 나서서 병원의 방향성을 바꾸려 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술렁했어요.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고 어떤 이들은 기대감을 품었죠. 일주일 후 윤지수는 환자 중심 의료 개선 프로젝트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간호부, 원무과, 진료부, 심지어 강재훈도 참석했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죠. 윤지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선 환자들의 실제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병원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 의사소통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물었죠. 그녀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 부족과 대기 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은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질문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요. 강재훈은 자신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가장 많이 받았던 불만 사항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개선책으로 환자 교육 카드를 도입하려 합니다. 윤지수는 작은 카드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 카드에는 주요 질환과 약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주의사항,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진료 후 이런 카드를 환자에게 건네주면 환자들은 집에 가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날 무렵 강재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이 카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간도 조금 늘려보려고요.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바쁘고 효율성을 중시하던 강재훈이 진료 시간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큰 변화였으니까요. 윤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함께 시작해보죠. 회의가 끝난 후 이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윤지수와 강재훈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의사가 함께 환자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병원이 천천히 제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도연은 벽에 걸린 창립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첫걸음은 작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빛 종합병원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환자의 목소리라는 게시판이 생겼고 여기에는 환자들의 건의사항과 그에 대한 병원의 응답이 붙여졌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웃음이 늘었고 의사들의 설명도 더 자세해졌죠. 이도연은 다시 평범한 환자로 위장하고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내과가 아닌 정형외과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강재훈의 진료 시간에 맞추어 방문했어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강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도연이 들어왔어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죠.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이도연은 무릎 통증을 호소했어요. 강재훈은 이전과 달리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무릎 관절염으로 보입니다. 염증이 있어 통증이 심하신 것 같네요. 강재훈은 천천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진료가 끝날 때 환자 교육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 카드에 관절염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이도연은 감동했어요. 강재훈이 정말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도연은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이 병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들이 친절해졌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노부인의 말에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윤지수를 찾아 병원 카페로 향했어요. 윤지수는 이제 환자 중심 의료팀의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윤지수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함 속에서도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도연이 물었어요. 윤지수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사들이 시간 낭비라며 반발했지만 환자들의 반응이 좋아지니 그들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재훈의 변화가 놀라웠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노인 환자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 복용법, 운동 방법, 식이요법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강재훈 선생님 스스로 즐기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나 봐요. 이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윤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병원 수익은 단기적으로 줄었고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변화를 꺼립니다. 특히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 환자가 늘어 불만이 있기도 해요. 이도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단기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 중심의 병원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선택받을 거예요. 그날 오후 이도연은 박태성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박태성은 여전히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세 달간 병원 수익이 8%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겁니다. 이 변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요. 박태성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아버지의 병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이도연의 단호한 의지 앞에 박태성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변화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점점 더 환자 친화적인 곳으로 변모해 갔어요. 새로운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죠. 강재훈은 이제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사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의 진료실 앞에는 늘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재훈의 냉정함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정확한 설명과 환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칭찬했죠. 이도연은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한빛 종합병원은 이제 환자 중심 의료의 모범 사례로 다른 병원들에게 소개되고 있었어요. 전국의 병원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죠.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특히 노인 환자 케어 부문에서는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도연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당신이 원하던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소명이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재훈이었어요. 이제 그는 환자 교육센터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부장은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더 의미 있는 자리였죠. 회장님, 신임 의사들 교육 시간에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병원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요.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젊은 의사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두 사람은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강재훈이 말했습니다. 1년 전 회장님이 저를 막아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의료부장이 되었다면 저는 더 오만해지고 환자들에게 더 무심해졌을 거예요.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막은 게 아니라 자네에게 시간을 준 거였네. 자네의 실력은 늘 인정했어. 다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들은 작은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윤지수와 17명의 젊은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병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환자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젊은 의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이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병원의 주인이다.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이도연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병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죠. 윤지수가 그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회장님,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윤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권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 변화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 정말 드문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이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이 병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젊은 세대에게 맡길 시간이 온 것 같아. 윤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이도연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아직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아. 다만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 구성한 병원 이사회 명단이야. 자네와 강재훈, 그리고 다른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병원을 이끌어갔으면 해. 윤지수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의무였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이도연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죠. 병원 로비로 내려온 이도연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병원은 안전한 손에 맡겨졌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당신의 꿈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그는 모두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병원 입구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빛 종합병원. 이제 그 이름처럼 밝은 빛을 환자들에게 전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안전했어요. 이도연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봄날의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